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NH 아문디에서 ESG를 총괄하고 있는 최용환 팀장입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ESG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 야구에 비유해서 매우 쉽게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ESG 대표 애널리스트이신 삼성증권 손서원님과 미래에셋증권 유건호님을 모시고 2026년 ESG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손서원입니다. 저는 삼성증권에 합류하기 이전에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녹색금융 정책 기획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텍소노미라든지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책 기획 설계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투자 기회 및 리서치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유건호입니다. 저는 거버넌스 데이터를 활용한 퀀트 전략을 주로 고안해서 설계하고 투자자분들께 리포트로 발간해서 알려드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한국에 있는 해외 투자 벤처 캐피탈에서 기후테크 심사역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프랑스에서 ESG 관련 규제 업무를 맡은 바 있었습니다. 먼저 NH 아문디에서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 할 ESG 10대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대 전망 중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환금융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ESG 투자는 사실 재생에너지 제조나 배터리 제조와 같이 친환경적인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배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탄소 감축이 시급한 탄소 다배출 업종인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업 같은 곳에는 자금 배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글로벌 정책 동향이라든지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면 전환금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말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ESG 펀드 카테고리 내에 전환 부분을 추가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된 바 있어서 전환금융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밸류업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요한 핵심 이슈로 뽑고 싶습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범했었던 정책인데요. 그런데 주로 재무적인 성과만 봤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나 상법 개정과 같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주요한 ESG 이슈로 밸류업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ESG 공시 의무화를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기존에는 재무 공시만 수행했다면 ESG 공시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내에서는 상장 기업이 거래소 공시 채널에 공시하는 경우를, 역외에서는 기업이 수출 시 관할 행정당국 보고 및 공시 플랫폼에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국내에서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는 원년으로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손서원 위원님께서는 앞서 전환금융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전환금융의 정의는 무엇이고 최근 글로벌 투자 흐름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환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된 논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금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 투자가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친환경 제조업과 같은 이미 녹색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전환 투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이른바 갈색 기업에서 녹색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 투자는 현재 EU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EU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ESG 펀드 중에 2% 정도가 전환 펀드였다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5%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는 한 300억 유로 정도 해당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2023년 경제 성장과 탈탄소 전략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GX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정부 주도로 전환 채권 발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손서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우등생을 뽑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성장케 투자한다는 개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30% 성장이라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 예정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보면 활동 기준을 적용하는 텍소노미 연계 방식과 기업 단위를 적용하는 전환 전략 기반 방식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텍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에 해당되는지를 정의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경제활동 단위로 녹색성을 정의하는 이유는 기업 단위로 친환경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이 현실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석탄 발전 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동차 기업 역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제도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텍소노미는 기업 전체를 녹색 또는 비녹색,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경제활동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자본이 투입되는지를 기준으로 녹색성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떤 전환금융이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6년은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참여자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융 메커니즘이 정착하는 한 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현재는 녹색 투자 비중이 전환 투자 비중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확산되고 투자자들의 전환 워싱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환 투자 시장도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복잡한 텍소노미 개념과 텍소노미 연계된 전환금융이 굉장히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기준의 텍소노미 연계 방식 외에 기업 단위 엔터티 레벨에서 전환 전략 기반 방식의 전환금융 관련해서 올해 이제 한국 정부는 KGX라고 한국형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이나 탄소 중립 산업법 그리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기후테크 투자가 좀 더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건호 위원님께서 유망하게 보시는 산업이나 기술이 있으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벤처캐피탈에서 기후테크 심사역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주신 이런 정책이나 법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점입니다. 제가 벤처캐피탈에 있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기후테크 산업들은 초기에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너무나 오랜 기간 기다려야 투자 회수가 가능했다는 점인데요. 말씀하신 정책과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최대 3-4년까지 축소되게 되면 이 신속해진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경제성이 아마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특히 많이 겪어왔던 풍력산업의 경우에는 아마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밸류업과 이 밸류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건호 위원님께서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밸류업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가지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됐지만 선언적인 내용들이 먼저 시행이 되었었고 올 7월 8월에 실질적인 내용들의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관련한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모르는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해 개정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관과 기업 모두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의 원년이 2026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국내 상장 기업이 밸류업 촉진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서 스튜어십 코드 개정과 이행 점검도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튜어십 코드라는 것은 이제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가 고객의 자산을 책임 있게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되는 원칙을 좀 말합니다. 한국형 스튜어십 코드는 총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7가지 원칙을 Comply or Explain이라는 규범력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가지 원칙을 준수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면 설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나 투자 대상, 즉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인프라, 부동산 등의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좀 감이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건호 위원님께 좀 여쭤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 점검은 기관 투자자와 투자 대상 모두에게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군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투자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NH 아문디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기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체계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와 판단 기준을 대폭 정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긴 NH 아문디니까 저는 물론 그러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 자산운용사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체계를 정립하고 나서 거버넌스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들여다보게 된 이후에는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나 하고 놀라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서 이사의 구성이나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주주와의 소통 방식 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업이 만약에 투자 대상이라면 거버넌스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기후 변화나 규제 강화, 물리적 리스크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즉 급격한 자산 가치의 훼손을 겪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6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감안하면 2026년 투자 전략은 단순히 ESG 점수를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의사결정 구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곳인지, 그다음에 기업은 지배구조와 주주 대응 여력이 있는지, 실물 자산은 기후 리스크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보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ESG보다는 실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리스크 관리가 작동하는지 여부가 성과를 가르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ESG 애널리스트이신 삼성증권 손소원 위원님과 미래에셋증권 유건호 위원님을 모시고 ESG 10대 트렌드 중 핵심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026년 ESG는 땡땡땡이다 라고 한마디씩 정의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6년 ESG 투자는 손정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흑백 요리사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 손정원 셰프가 양식 식당과 한식 식당을 각각 미슐랭 원스타에 등극시키면서 사업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돈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존의 분석 방법에 ESG 분석을 추가해서 2026년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삼성증권 손서원 위원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흑백 요리사 테마로 비유를 하자면 2026년의 ESG 투자는 흑수저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에는 전환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유명한 셰프인 백수저와 같은
녹색 기업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흑수저와 같은 전환 기업을 발굴한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백수저만큼이나 빛이 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세가 흑백 요리사인 것 같으니까 저도 흑백 요리사 테마에 올라타서 비유를 드리자면 2026년 ESG 투자는 최강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1에서 탈락하고 이번에 2에 재도전한 최강록 셰프가 남긴 명언이 있었죠. 재도전해서 좋았다. ESG도 2020년 전후로 크게 모멘텀을 받았지만 정립된 방법론이 없었고 너무 테마성 재료로 소모됐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ESG가 2026년에 더 단단해져서 자본시장에 재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강록 셰프가 결국엔 자신의 요리로 증명해냈듯이 ESG 역시 지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재도전하길 잘했다라는 말이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온 ESG에 따뜻한 응원과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말씀처럼 2026년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배운 레슨을 토대로 정책적 모멘텀과 함께 ESG가 재도약하고 빛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슐랭 3스타급 수준인 NH 아몬디 자산운용의 ESG 전략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고 멀리 보는 눈, 혼자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ESG, 다음 시간에 더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